교육부는 평가 이후라도 허위 가장이 적발되면 감점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좀 전에도 말씀을 했는데요. 이미 대학을 확정해놓고 미선정 대학들은 재정적으로도 또 학교의 불명예도 엄청난 타격을 지금 일입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내용들을 추후에 평가해서 반영할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순위 변동에 대한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리 결정해 놓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순위 변동에 대한 가능성은 교육부는 모두 일축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 범위에서 학교를 확정 지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겠습니다. 그 학교마다 순위를 결정할 때 점수 몇 점 차이 나요? 굉장히 아주 예민한 숫자 아닙니까? 그러면 권익위가 지적했던 이 내용이 요 평가에 반영이 돼서 변동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요 변동 가능성으로 인해 가지고 순위 변동의 가능성이나 개연성도 있는데 교육부는 이 부분에 대한 순위 변동에 대해서는 사실은 고정시켜 놓고 변동시킬 의지 자체를 안 갖고 계세요. 굉장히 미세한 점수 차이에 의해 가지고서 선정대학하고 미선정대학이 나눠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떨어지고 있는 점수가 얼마냐면요. 0.103점인데 0.103으로 지금 순위가 하나씩 바뀌거든요. 근데 이렇게 0.847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최대 7개 대학이 여기서 순위 변동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 장관이 마치 그냥 마음만 먹으면 뭔가 달라지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19년도에 결정을 해서 21년도에 평가 기준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서 결론을 내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저는 그거 인정할 수 제도에 없고요. 부족함이 있어서 보완을 해야 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만 잘못된 거 있으면 고쳐야죠. 왜 보완을 합니까? 바로 이미 고쳐야죠. 3주기 진단평가의 기준과 절차는 완료돼서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권한만 있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 1조 잡혀 있죠? 그거는 저희의 권한과 책임이 아니고요. 아, 그러세요? 대학 재정 지원과 관련된 교육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이 예산 저희가 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이 문제가 완전하게 해소되기 전까지 그 예산 이거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의혹 안 해소됐을 때 그렇게 예산 집행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해소가 되면 추경을 통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대 의원입니다.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립대 교육연구비 학생 지도비에 대한 교육부 감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아 각 대학의 허위 가장 제출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의 허위 자료 제출 정황을 교육부가 인지했던 만큼 정부안 국회 제출 시에는 사업 물량, 지원대학 학생 수를 정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반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변동될 수 있는 여지를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대학 선정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결정해도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대학을 확정을 했습니다. 자료 검증을 충분히 한 후에 발표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고 보는데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는 평가 이후라도 허위 가장이 적발되면 감점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좀 전에도 말씀을 했는데요. 이미 대학을 확정해놓고 미선정 대학들은 재정적으로도 또 학교의 불명예도 엄청난 타격을 지금 입힌 일입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내용들을 추후에 평가해서 반영할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순위 변동에 대한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리 결정해 놓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순위 변동에 대한 가능성은 교육부는 모두 일축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3% 범위에서 학교를 확정 지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겠습니다. 그 학교마다 순위를 결정할 때 점수 몇 점 차이 나요? 굉장히 아주 예민한 숫자 아닙니까? 그러면 권익위가 지적했던 이 내용이 요 평가에 반영이 돼서 변동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요 변동 가능성으로 인해 가지고 순위 변동의 가능성이나 개연성도 있는데 교육부는 이 부분에 대한 순위 변동에 대해서는 사실은 고정시켜 놓고 변동시킬 의지 자체를 안 갖고 계세요. 지금 교육부의 판단이나 교육부가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변동하지 않으려고 하는 교육부 오류 무오설, 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권한을 가지고 계신 교육부가 책임은 절대 안 지려고 하세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권한만 있고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면 권한을 축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의원님. 교육부가 직접 이것을 평가하면 또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비판들이 있어 왔습니다. 교육부가 너무 권한이 있으면 권한을 책임을 지셔야죠. 권한만 있고 아니요, 책임을 안 지면 이번 어떡합니까? 평가가 아니고요.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그런 진단을 하는 것에 대한 이의 제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교육부가 그 장관이 마치 그냥 마음만 먹으면 뭔가 달라지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19년도에 결정을 해서 21년도에 평가 기준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서 결론을 내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저는 그거 인정할 수 제도에 없고요. 부족함이 있어서 보완을 해야 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만 잘못된 이 거 있으면 고쳐야죠. 왜 보완을 합니까? 바로 아니, 이미 고쳐야죠. 3주기 진단평가의 기준과 절차는 완료돼서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권한만 있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 1조 잡혀 있죠? 그거는 저희의 권한과 책임이 아니고요. 아, 그러세요? 대학 재정 지원과 관련된 교육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이 예산 저희가 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이 문제가 완전하게 해소되기 전까지 그 예산 이거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의혹 그렇게 예산 집행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해소가 되면 추경을 통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사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저희가 19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 의견까지를 수렴해서 3주기 진단 평가에 대한 기준을 만들었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 절차의 공정한 진행을 관리 감독하고 그 결과를 받아서 그것대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한번 의원실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부분의 이 과정과 절차에 대한 그동안에 쭉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미 합의된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진행을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재정 지원은 차질 없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거나 불충분한 설명이 있으면 그 예산 인정 못합니다. 해소하고 나서 추경으로 받아서 집행을 하시든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학 기본 역량 평가 성격에 대해서 장관께서 이번 3주기 평가는 학교의 평가 부담을 많이 완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많이 완화됐을까요? 결과적으로 보면 뭐 컨설팅을 받은 학교도 있다고 말씀을 주시고 해서 생각했던 취지보다는 그렇게 많이 완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부 대학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외부 컨설팅도 맡겼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는데요. PPT 1번 좀 띄워봐 주세요. 모 대학에서 대학 기본 역량 진단 보고서 왼쪽에 있고요. A대학의 대학 역량 진단 평가 보고서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교육 연구비로 진행된 보고서입니다. 국공립대학교가 저기 수업료 2에 해당되고 있는 교육 연구비로 진행한 연구 용역 보고서예요. 외부 컨설팅도 받고 있지만 수업료 2를 가지고서 교육 연구비로 준 그 돈을 가지고 연구 용역을 해서 그거를 대학 기본 역량 진단 보고서에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는 성격입니다. 다음 것도 보시게 되면 B대학도 마찬가지고요. 뭐 내용이 똑같습니다. 수업료 2를 가지고서 이렇게 사용할 정도로 뭐 국공립대뿐 아니라 사립대까지 다 지금 심각한 부담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연구비는 통상 업무가 아닌 실적 위주의 연구 성과물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는 예산인데요. 이렇게 국공립대학교마저도 적게는 몇 억부터 몇 천만 원까지 대학 기본 역량 진단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현실이 맞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국공립대학교마저도 국내 연구비로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을 준비하고 있고 사립대는 외부 컨설팅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심사 오류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대학들이 제출한 방대한 자료의 양이 얼마나 많냐면요. 학교당 서류가 약 한 8,000쪽이 좀 된다고 하고요. 86개 대학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본문이 평균 268페이지고요. 증빙자료 건수는 일반 대학은 747건, 전문대학은 770건입니다. 총 8,000페이지인데 진단위원 한 사람이 수도권 61개 대학을 심사할 때 15일 중에서 면접 보는 날, 그다음에 처음 심사하는 날, 마지막 검토하는 날을 빼면 한 열흘 정도 되는데요. 검토해야 될 양이 얼마냐면 48만 쪽입니다. 15명씩 3개 팀으로 나눠도 하루에 약 이거 뭐 제대로 된 심사 가능하겠습니까? 1시간에 10시간씩 일한다 그러면 1시간에 16,000페이지가량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렇게 평가에 페이퍼웍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이 평가에 대해서 난 사실은 좀 신뢰하기 상당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권역별 평가의 공정성도 좀 문제가 있어요. 지금 A, B, C 세 권역으로 나눴는데요. PPT 2번 한번 열어봐 주세요. A 권역은 87.393, B 권역은 87.854, C 권역은 88.240,
전체 대학은 80.807. 굉장히 미세한 점수 차이에 의해 가지고서 선정대학하고 미선정대학이 나눠지고 있는데요. C권역 대비 A권역은 0.847, B권역은 0.386. 굉장히 적은 것 같죠. 그런데 지금 떨어지고 있는 점수가 얼마냐면요. 0.103점인데 0.103으로 지금 순위가 하나씩 바뀌거든요. 근데 이렇게 0.847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최대 7개 대학이 여기서 순위 변동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권역별로 심사하는 것이 지역 균형의 배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권역별로 나누어서 서로 보완 문제 때문에 권역별의 점수를 조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떤 권역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7개 대학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의 점수 차이가 날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 부분은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인정하시는 부분이고요. 또 진단위원 선정 절차에 대한 기준도 불공정성이 높습니다. 선정대학하고 미선정대학을 보게 되면요, 이거 탈락률하고 선임률도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고요. 아이고, 아무튼 뭐 정말 내용이 많습니다. 이런 내용 전체에 대해 가지고서 이의 신청 받으셔가지고 그냥 냈던 서류 다시 한번 재검토해 가지고서 순위 변동 안 하시는 거 사실 정말 인정하기 어렵거든요. 예,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아니 여당 간사가 교육부하고 이거 가지고서 언제까지 싸워야 돼요? 이상입니다. 예, 존경하는 박찬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3주기 진단 평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교육부가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3년에 걸친 평가를 2년 전부터 준비해서 그 절차대로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내에서 운영이 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금 제기하신 문제들은 저희가 그 협의회를 통해서 다음에 이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과 이 진단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과정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시 바랍니다. 예, 박찬대 의원입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탈락한 52개 대학이 소송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참 이렇게까지 대학이 기본 역량 진단에 대해서 단체로 법적 행동을 불사하는지 교육부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본 의원은 대학들과 대학생들, 구성원들의 명예가 교육부의 평가에 온전히 맡겨졌는데 그 절차라든가 그 완고함에 대해서 실망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불만과 요구 사항에 대해서 하나도 잘못이 없이 오해다, 차후에 반영하겠다, 뭐 일부러 그러지 않았다. 비하고 학생 지도비에 대해서 지금 감사는 진행되고 있다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전체 관련 예산의 1% 정도 수준에서 부당 지급 환수액을 확정해서 기존의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수준으로 만들려는 의사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전 질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부분은 교육비 환원율, 교육과정 운영과 같이 각 대학의 당락을 가르는 평가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한된 정보와 자료 속에서 의원실 자체적으로 일부 사례를 확인하고 교육부의 평가 지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는데 감사관실은 인력과 시간 증빙이 어려움을 이유로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사안을 계속해서 축소하려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 아닌가 염려가 되고요. 감사 결과도 확정 역시 계속 수년되고 있습니다. 10월 초에 한 언론에는 교육부가 11월까지 조사 마치겠다고 밝혔는데 최근 의원실 보고에는 12월 중순으로 결과 발표가 또 늦어지고 있습니다. 50여 개 대학이 제기한 이 제기는 2주 만에 형식적인 검토하고 교연비는 감사 결과를 몇 개월씩이나 지금 늦추고 있는데 그 사이에 관련자들이 승진하고 관련자들의 인사적 조치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국 교육부는 노이즈 없이 이미 확정된 결과만을 고수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공정한 평가라든가 아우성에 대해서
어떠한 의지 자체가 없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교육부 자체 역량으로 철저하게 파헤칠 의지도 능력도 없어 보이니 각 국립대 교육연구비와 학생 지도비 지급 실태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특정 감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께 향후 국감 결과 보고서 채택할 때 반영할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지적을 했지만 평가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신뢰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행된 평가 결과를 그대로 고수하고자 하는 교육부의 태도가 전혀 변하지 않는다면 1조가 넘는 재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 심사 때까지 자료의 신뢰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과를 주지 않는다면 권한만 있고 책임을 지지 않는 교육 행정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